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시장에 대한 해안 들어보죠.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간단 명료합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 상무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어요. 지금 4대 빅테크에 대한 높은 집중도로 인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강하게 붙은 시점이 딱 현 시점인 것 같거든요. AI 버블론, 버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직은 뭐 버블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광풍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 일부 대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된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 그 GDP 대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가총액과 같은 비율로만 보면은 사실 이제 닷컴 버블 때만큼 비싸거나 조금 더 높은 어떤 그런 지표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닷컴 버블 때 당시에 어떤 버블 상황이랑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PER이 뭐 60배, 70배, 뭐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0배 가까운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늠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0배 정도 초중반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뭐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다소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에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좀 치우쳐져서 성장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가도 그런 부분들에 좀 치우쳐져서 주가가 오른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한 9월달, 10월달까지는 조금 쉬어간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에서 저희가 좀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이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AI 버블론과는 조금 그래도 여전히 좀 거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상무님 중국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유동성 공급에 지금 홍콩 항생지수가 급등하고 있고 알리바바의 주가도 무섭게 오르고 있고요. 자, 지금 샤오미 중국 공장을 보니까 무섭게 이제 사람이 로봇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테크주 더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특히 주요 기업들의 뭐 엔비디아의 PER이 이제 30배 초반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알리바바 PER이 한 12배 후반, 13배 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그 PER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있는 업체이지만 그래도 24배, 25배 이 정도로 좀 저희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분명히 좀 여유가 있고 또 미국을 대체할 만한 어떤 AI나 로봇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중국이라는 점 때문에 아마도 투자자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네. 분산 차원에서라도 미국의 AI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중국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유효한 상황이라 중국에 대한 투자들은 뭐 지금 사실 뭐 경제만 보면은 그렇게 썩 뭐 아주 훌륭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좀 투자의 어떤 여력들, 그다음에 상승의 여력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캠브리콘도 중국판 엔비디아도 시총 1위로 등극하면서 올해 주가 폭등하는 양상을 보였고 뭐 PER이 몇백 배다, 몇천 배다 지금 말들이 많은데 중국 테크주에 대해서는 뭐 지금만치 가파른 속도는 아닐지언정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다시 국내로 돌려볼게요. 국내에서는 정말 유동성의 씨가 마른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은 3,100, 3,200에서 트레이딩 전략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기관과 개인은 관망 스탠스가 뚜렷하지 개인분들은 벌써 지금 레버리지 ETF 다 자금 빼시면서 뭐 다시 미국형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K증시 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승 동력이 필요할까요? 예, 뭐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 약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좀 연기되거나 좀 늦춰지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주주 기준 완화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까지 오래 고민할 사안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연말 정도까지도 지금 연기될 가능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6월달, 7월달까지 좀 가파르게 왔던 자금들이 8월부터는 주식형 쪽으로도 자금이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예탁금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크게는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좀 그 힘이 약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를 돌릴 수 있는 힘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의 시그널, 특히 이제 8월 달에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동결을 했지만 아마도 이제 3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그래도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금리가 한 단계 또 떨어지면 또 자금들이 그래도 조금 더 그 수익률을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정부 정책인데 이거는 뭐 연말 전까지는 뭐 아무래도 좀 결론이 좀 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도 연말로 가면 시간이 그래도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국무회의 끝나는 이제 정기국회 끝나는 날에도 뚜렷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상무님은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3차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 맞지만 이게 당장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자금의 흐름을 돌려놓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직접적으로 어쨌든 돈의 흐름들이 가기 위해서는 뭐 당장 금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어떤 그 기조가 좀 그 성립이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K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되어줄 만한 정부 정책이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게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무님이 강조하셨다시피 이제 정책에서 금리로 좀 시선이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이제 9월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9월 금리 인하 결정 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지표들이 있을까요?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 주 후반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거는 뭐 일단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체가 뭐 새로운 어떤 시장의 어떤 동력이 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미국의 고용이 이번에도 또 예상보다 좀 못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9월에 이어서 또 10월이나 11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고 아마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저희도 조금 더 인하 폭을 늘릴 수 있는 어쨌든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금리 인하는 이미 뭐 알려져 있고 뭐 새로운 동력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목해 볼 만한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7월 고용 쇼크 때처럼 데이터가 뭐 8월도 물론이거니와 7월, 6월 수정치가 또 대폭 감소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전처럼. 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서베이 지표라고 하죠.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그래도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가 된 이후에 조금씩 고용이 더 나빠지진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걱정하는 것만큼 미국의 고용이 크게 하향되거나 나빠질 위험은 크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도 미국이 그래도 지금 정도 어떤 수준에서 고용을 유지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 침체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뭐 미국 경제 성장률 한 1% 중반대 정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또 수출입 데이터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대치보다는 잘했어요. 반도체도 뭐 사상 최고치 성적을 기록했고 151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을 했고 뭐 조선도 잘했는데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대미 품목 줄었고요. 대중 관련해서도 수출은 둔화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미리 좀 예상해 보자면 일단 타격은 피해갈 수 없다고 보십니까? 근데 수출의 그 2분기 때보다는 지금 7월 달, 8월 달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뭐 2분기랑 비슷하거나 저는 이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비하면은 지금 수출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만 보면은 내수에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한 사실 약간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대미 수출 쪽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뭐 자동차만 보더라도 대유럽 수출이 뭐 굉장히 좀 훌륭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국가들에서 뭐 화장품 같은 수출도 조금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한국 수출이 그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썩 안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관세 영향들 그리고 아직까지 관세가 지금 15%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다만 지금 시장은 그러한 기대감도 조금 미리 반영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저희가 그래도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든 추가적인 금리 인하든 조금 더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변동성 장세, 박스권에 갇힌 시장에서 우리는 미리 오를 섹터라든지 주도 섹터를 공부하고 집중해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상무님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좀 미리 좀 네.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이 7월 중순 이후에 약간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존의 주도주들로 돈의 흐름들이 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조선 방산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때 그리고 3분기나 4분기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은 역시 금리가 좀 떨어질 때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산업은 자동차,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은행, 증권과 같은 이제 금융주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생각보다 유럽에 또 자동차 판매를 잘 하고 있고요. 이런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잘 되게 되면은 아마도 2차 전지 쪽도 시차를 두고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전통적으로 또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건강관리, 제약 바이오 업종도 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뭐 대형주들 위주로는 조금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기회는 있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투자 자산 중에 금과 비트코인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은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주춤하거든요. 비트코인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간의 상관관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도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또 오히려 역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마도 좀 주식시장이 쉴 때는 뭐 가상화폐 가격도 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전히 저는 뭐 그래도 연말까지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